이번 토픽은 CART, 카르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요. 종양의 크기와 암 여부에 관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관찰점을 보니까 그 환자의 종양 크기가 0.5cm인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를 보니까 종양의 크기가 0.5인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쭉 해서 3, 4, 5, 6, 7, 8, 9, 10,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암이 아니면 0으로 놓고요. 암이면 1로 놓았습니다. 그것을 표로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자 0.5cm인데 암이 아니죠. 그래서 0으로 되어 있어요. 좌표가. 두 번째 환자 0.8인데 암이 아니니까 0이고요. 세 번째 환자 종양의 크기가 1인데 암이 아닙니다. 네 번째 환자 종양의 크기가 1.2인데 암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환자는 종양의 크기가 1.5인데 암이라서 여기에 이 좌표 1을 좌표에 찍겠습니다. 이렇게 관찰점들이 이렇게 XY 좌표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 토픽에서는 이럴 때 로지스틱스 함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로지스틱스 함수를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할 거예요. 자, 로지스틱스 함수를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렇게 된 함수였죠. 이렇게 된 함수였고요. 그거에 관해서는 제12장 이 로지스틱스 함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했어요. 경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즉 1.2와 2.5로 경계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1.2 미만인가 아닌가를 먼저 나누고요. 그 다음에 yes, 즉 1.2 미만이면 왼쪽, 1.2 미만이 아니면 노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종양의 크기를 2.55 미만인가 yes면 왼쪽으로 가고 노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1.2 미만이면 관찰점들이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모두 다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4명 중에 암인 사람은 0명이고요. 이번에는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즉 종양의 크기가 1.2 이상이면서 종양의 크기가 2.55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럼 관찰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암인 사람은 2명입니다. 이제 오른쪽 경로, 이 빨간색의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종양의 크기가 1.2 이상이고 그 다음에 종양의 크기가 2.5 이상인 경우로 하나, 둘, 셋, 3개가 있겠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명 모두 다 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로부터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을 때 암의 크기가 1.7cm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 이 환자는 암일까? 아닐까? 어떻게 판정해야 됩니까? 이 판정 기준에 따르니까 1.7이니까 1.2보다 크죠? 이상이죠? 그 다음에 종양의 크기는 2.5 미만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고 결국 4분의 2 암일 확률이 4분의 2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즉 환자가 와서 종양의 크기가 1.7cm라면 당신이 암일 확률은 50%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로지스틱 함수보다도 아주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경계만 적당히 나누고 그에 따라서 몇 명 중에 암인지 이것만 알면 환자가 왔을 때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암 여부를 몇 %의 확률로 암인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features, 즉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양의 크기와 나이가 독립변수예요. features예요. 앞에서 얘는 종양의 크기만 있었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 즉 아웃풋은요, 또는 타겟은 암이냐 아니냐였는데 이번에는 독립변수 features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동일하게, 즉 타겟은 동일하게 암인가 아닌가입니다. 자,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1이라고 쓴 것은 암이란 뜻이고요. 0이라고 표시한 것은 암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요 사람을 볼게요. 이 사람은 종양의 크기가 한 3.8인데 나이가 한 52살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암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종양의 크기가 한 5 가까이 되고 나이가 45쯤 되는데 암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와 차이점 찾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 즉 피처 수가 두 개인 경우에 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간 수직 점선으로 경계를 나눴듯이 여기서도 경계를 나눠 보겠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2 미만이냐 2 이상이냐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60 이상이냐 아니냐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는데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 종양의 크기가 2 미만인가 여부를 볼게요. 그래서 종양 크기가 2 미만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나누고요. 그보다 작으면 즉 2 미만이면 1로 가고 아니면 즉 2 이상이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로 나눴기 때문에 요거요. 나이로 나눴기 때문에 나이가 60 미만인가 아닌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미만이면 yes로 가고 아니고 60 이상이면 no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2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관찰점이 있고 이 중에서 암인 경우, 1인 경우는 하나가 있네요. 따라서 8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경로는 종양의 크기가 2 이상이고 나이가 60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여기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있는데 관찰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고 그 중에서 1은 하나, 2개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3개입니다. 따라서 6개 중에서 암인 환자는 3명입니다. 오른쪽 경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경로라는 게 종양의 크기가 2 이상이고 나이가 60 이상인 경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관찰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그 중에서 암으로 판정된 게 4입니다.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나이가 50이래요. 50세고 종양 크기가 2.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암일까요? 아닐까요? 먼저 종양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2.5cm라고 하니까 이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냥 나이가 50세라고 하니까 이 경로를 따라가야 되죠. 따라서 6분의 3 당신이 암일 확률은 50%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카트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단점인지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왔어요. 이런 환자가 했더니 당신이 암일 확률이 50%라고 했어요. 그럼 암이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답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 카트는요 애매모호해요. 이 경우는 확실하죠. 당신은 아니 암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요 50%의 확률로 암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암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야 애매모호합니다. 이 경우는 확실하죠. 3명 중에 3명이 암이라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8분의 1, 6분의 3, 4분의 5 다 애매모호합니다. 당신이 암일 확률은 8분의 1이고요. 당신이 암일 확률은 50%고요. 당신이 암일 확률은 5분의 4입니다. 애매모호하죠. 이 애매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한번 상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여기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더 세분화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렇게도 나누고 종양의 크기 2cm 그 다음에 나이 60으로 나누고 또 상세히 나눴습니다. 나이 70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에서도 종양의 크기가 3cm를 기준으로 또한 4cm를 기준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종양의 크기가 1cm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고 이런 식으로 쭉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눴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는데요 30세입니다 30세 환자가 왔는데 종양의 크기가 3cm예요 암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30세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고 3cm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요 안에 해당됩니다. 요 안은 2명의 환자 중에 0명이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암일 확률이 0%입니다. 즉 암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세히 나눴더니 좋은 점은요 여기처럼 애매모호하게 당신의 암일 확률은 50%입니다 암일 확률은 80%입니다가 아니고요 당신이 암입니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분화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실은 한데 이게 좋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표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누는 방법과 좀 더 세분화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 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는데 이렇게 표본이 추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표본이에요. 이 표본에서 1번의 방식과 2번의 방식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보려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건 대략 나눈 거고 이건 세분화한 건데요. 이 표본에서는 기막히게 잘 맞습니다. 완벽하죠. 100%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암이다 아니다 완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본에서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맞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다른 표본에 이 녹색의 방식, 이 방식으로 도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분화한 방식을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표본에 이 구분 방식을 도입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누는 거를 대입했고요. 오른쪽에는 이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8개가 있는데 한 명이 암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8개가 있는데 표본이 한 명이 암입니다. 비슷하네요. 8분의 1, 8분의 1. 그다음 여기를 보겠습니다. 5개 중에 암이 4명이라 5분의 4가 암일 확률입니다. 여기는요 6개 중에 3명이 암이라 6분의 3입니다.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4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암입니다. 여기는 5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암이 2명입니다. 자, 여기 비교를 보겠습니다. 8분의 1, 8분의 1 매우 비슷하네요. 5분의 4, 4분의 3 좀 차이는 있지만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세분화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분화한 경우요, 여기는요, 요 세분화한 경우 7명이 있는데 암일 확률이 0입니다. 근데 여기는 암 환자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명이 암이라 1분의 1이라 이런 환자가 오면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판정할 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2명 중에 암이 한 명도 없어서 0이라고 판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 매우 큰 차이가 있네요. 환자가 오면 당신은 암입니다 할 건데 여기는요, 암이 아닙니다 할 거예요. 그럼 몇 가지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구역에는 한 명이 환자가 있는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오면 뭐라고 판정할 거냐면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라고 판정할 건데, 여기에 보니까 즉 다른 표본에서는요, 한 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의 환자 중에 그 한 명이 암이라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할 수 있겠네요. 이 구획을 나누는 것을 간단하게 구획을 나누면 이 표본에서나 다른 표본에서나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세분화를 하면 이 표본에 기막히게 맞는 방법은 다른 표본에서는 너무 잘 안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구획을 세분하지 않은 경우와 세분한 경우가 있고요. 이 빨간 색깔은 맨 처음 표본, 이 파란색은요, 다른 표본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분하지 않은 경우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큰 차이가 없죠.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없죠. 반면에 세분한 경우에는요, 원래 표본,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원래 표본과 다른 표본,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들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면요, 왼쪽은 단순하게 한 거고 오른쪽은 세분화한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한 경우를 complexity,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잡도라고 합니다. 복잡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 많이 나눴으니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복잡도, 그 다음에 오버피팅에 대해서는 요 다음 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